장기여행 떠나는 사람 이하리입니다. 부산에서 보름간 머물 예정이에요. 부산 도착. 정말 오랜만에 온 장기여행인지라 준비한 게 많습니다. 가방이 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터지고 있어요. 빠르게 숙소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첫 일주일 머물 곳은 여기 남포동 근처예요. 그런데 너무 덥고 힘드네요. 잠시 들어 누워야겠어요. 그런데 맨바닥에 누우면 허리 아프니까 주섬주섬 매트 좀 깔게요. 분명 홈트하려고 챙겨왔는데 매트에 누워서 2시간이나 잤네요. 저 아직 한 끼도 안 먹었는데 벌써 오후 5시 반입니다. 서둘러 나갈게요. 부산에서의 첫 끼는 뭐니뭐니 해도 돼지국밥 아니겠습니까? 돼지국밥은 취향도 많이 타고 각자의 맛집이 있어서 지인들에게 물어봐서 찾아가도 제 입맛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확실히 제 입맛에 제일 잘 맞는 국밥집을 찾기로 결심했어요. 첫 번째로 만난 곳은 밀양집. 제가 믿고 먹는 백년가게 중 한 곳이에요. 오후 5시 반경에 들어서니 60대 미만의 손님은 저 혼자, 여자도 저 혼자더라고요. 할아버님 한두 분 모여서 국밥과 소주를 곁들이며 하루를 뜨끈하게 마무리하고 계셨어요. 가장 기본을 먹고 싶어서 돼지국밥을 주문했어요. 부추 무침과 배추김치, 고추와 생양파 같은 기본장과 함께 펄펄 끓는 뚝배기에 제공된 돼지국밥. 굉장히 터프하게 썰린 두터운 고기와 생마늘, 양념장, 부추, 밥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맛도 역시 소주랑 무척이나 잘 어울리는 맛이었어요. 저는 소주랑 함께 곁들이진 못했지만요. 속풀이와 안주가 동시에 되어주는 칼칼함과 진함이어서 되게 맛있더라고요. 고기가 엄청 많아서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도 고기와 밥을 함께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막 인생국밥이다, 여기가 최고다까지는 아니더라고요. 뭐 국밥 취향은 개인차가 크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여기는 깔끔 담백보다는 생마늘 들어가고 숭덩숭덩 썰린 고기가 듬뿍 들어가는 굉장히 터프한 스타일의 국밥이니 술과 함께 곁들이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와, 이제 슬슬 잠도 깨고 체력도 돌아오네요. 오늘 커피를 안 마셔서 이렇게 기력이 없나 싶어서 밤 6시에 커피 사러 갑니다. 전 텀블러 보유자라서 오늘 다 못 먹으면 내일 마시면 돼요. 제가 커피를 산 이유, 정신 차리기 위함도 있지만 바로 씨앗 호떡을 먹기 위해서죠. 부산에 오면 늘 이 코스로 먹는 것 같아요. 떡볶이를 먹던 국밥을 먹던 어묵을 먹던 마무리는 씨앗 호떡. 씨앗 호떡집 굉장히 많은데 저는 늘 승기내만 가요. 뭐 특별히 맛있어라기보다는 늘 가던 곳이라 갑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안내만 하시고 음식 만들기는 외국인 청년들이 하시더라고요. 뭐 어차피 마가린에 튀기고 씨앗 넣어주는 거라 비법의 손맛이 들어있을 리 없으니 괜찮아요. 오늘은 줄이 없어서 금방 받았습니다. 바삭한 호떡 안에 더 바삭하고 고소한 씨앗이 가득. 마가린에 튀겨서 단짠단짠 바삭함. 너무 사랑합니다. 오랜만에 먹었지만 맛있네요. 마무리는 컴포즈에서 테이크아웃한 아메리카노로. 사실 오늘 감천문화마을 가려고 했어요. 낮에는 돌아다니기도 힘들고 야경과 일몰이 예쁜 곳이라 해진 다음에 가려고 했는데 하늘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구름이 저렇게나 낮게 움직이고 점점 하늘이 없어져서 비가 세차게나 오겠다 싶어 오늘은 일찍 들어가려고요. 첫째 날 밤을 마무리하는데 마침 부산에서 촬영한 무도 공개 수배편을 방영하는 건 운명인 거죠. 아주 행복하게 오늘을 마무리해요. 장기여행 좋네요. 오늘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거. 내일로 미뤄도 암시롱 상관없는 거. 저는 잉여잉여 행복하게 부산에서 머물러 보겠습니다. 오늘은 잘 자요. 날씨 요정의 장마 기간은 이렇게나 맑군요. 저는 뭔가 날씨를 반대로 만드는 마법이 있나봐요. 철저하게 비에 대비해서 방수 바람막이에 레인부츠까지 챙겨왔는데 이렇게 덥고 이렇게 쨍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영도를 가볍게 둘러볼 거예요. 사실 부산 장기여행할 때 영도에서 숙박할까 고민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저기 다니기엔 좀 불편할 것 같아 지금의 숙소에서 대중교통 타고 이용하자 마음먹었고 그러길 잘한 것 같아요. 오늘의 첫 끼는 영도에서 유명한 밀면 맛집인 동방밀면으로 향했습니다. 외관에서부터 맛집의 향기가 폴폴 풍기네요.
입구에는 번호표 기계도 있더라고요. 저는 오후 2시 넘어서 방문했던지라 대기는 없었는데 내부가 꽉 차긴 했어요. 점심시간에 왔었더라면 저도 대기를 했었어야 했나봐요. 빈자리에 들어가 밀면 하나 주문했습니다. 육수가 찰랑찰랑한 물밀면은 밀면이고 비빔으로 나오는 건 비빔면이더라고요. 저는 시원한 물밀면을 주문했어요. 잠시 후 그릇 가득 엄청난 존재감으로 등장한 밀면. 후기에 보면 다른 집 곱빼기 수준으로 양이 많아요 라고 하셨는데 진짜로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면치기 러버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전 면치기를 잘 못해서 면을 잘라 먹어요. 죄송해요. 싹둑싹둑 가로로 한번 잘라줬고요. 샤샤샥 비비고 식초 한번, 겨자 한번 돌려주고 시원하게 들이켜볼게요. 오, 여기 아주 제 입맛에 잘 맞네요. 육수도 달고 양념장도 매우면서 달고 심지어 고기도 좀 달아요. 단맛 중독자의 입맛엔 아주 잘 맞는데 식사 메뉴가 단 걸 용서 못하시는 분들 입맛에는 별로겠다 생각했어요. 오늘처럼 덥고 당 떨어진 날에는 열 내려주면서 기력 돋우는 메뉴로는 딱이긴 했어요. 양도 많고 적당히 맛있어서 만족하긴 했지만 저의 인생 밀면 맛집까진 아니고 맛있긴 했습니다. 추워질 정도로 호로록 밀면을 흡수하고 본격적으로 길을 나서 볼게요. 걸어서 북카페 한 곳 갈 거예요. 독립서점 형태의 북카페가 아닌 시간당 이용권을 구입해서 원하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서 가보려고요. 흰여울 문화마을 근처라서 도보로 이동 가능해요. 장마철이라 그런지 날이 덥긴 한데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조금 추울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불어서 걷기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영도에 가장 궁금하고 가보고 싶었던 곳, 바다 마주한 북카페인 CC 윗북. 골목골목 사이의 자리에서 네이버 지도 GPS 따라 찾아오세요. 오잉? 이런 곳에 저런 건물이 싶은 곳에 위치해요. 총 3층짜리 건물 전체가 북카페로 운영되고 있어요. 되게 특이한 건 무인으로 운영되고 원하는 시간을 결제한 후 보고 싶은 책 실컷 보고 나오면 됩니다. 궁금한 것은 건너편에 있는 카페에 여쭤보면 된대요. 전 고민하다가 2시간 이용권을 구매했어요. 1층에는 경제, 자기계발 등의 책이 자리하고 있었고 2층에는 소설, 여행 도서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원하는 책을 고른 후 결제할 때 고른 지정 좌석에서 앉아보면 됩니다. 책은 마음껏 바꿔봐도 좋고요. 웰컴 드링크로 홍차를 내어주셨는데 이거 뭔데 엄청 맛있더라고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 밑에서 창 너머 바다를 바라보며 홍차를 홀짝이면서 책을 읽어 내려갔어요. 제가 고른 책은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 라는 소설이었습니다. 이번 부산 여행이 제 여름에 오래 남을 것 같아 골라봤어요. 평일이어서 그런지 손님이 많지 않아 평화롭게 오롯이 책과 바다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딱 원하던 여행, 장기 여행의 시작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한 도시에서 오래 머무르세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바쁘지 않게 천천히 머물고 싶은 만큼 보고 즐기고 싶어서요. 일정과 시간에 쫓겨 무언가를 포기하고도 싶지 않고 아쉬움 없이 온전히 누리고 싶어서 오래 머뭅니다. 2시간은 생각보다 짧더라고요. 배 뚠뚠하게 부르고 햇살 좋고 에어컨 시원해 결국 마지막에는 꾸벅꾸벅 졸다가 나왔습니다. 여기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조용하게 책 읽기 원하시는 분들, 내가 좋아하는 책이 어떤 걸지 몰라 이것저것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저는 걸어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는 길에 삼진어묵 본점에 들릴 거예요. 많이 배고프지 않아서 간단하게 뭐 먹으려고 들렸어요. 부산하면 어묵, 어묵하면 삼진어묵 아니겠습니까? 저는 서울에서도 삼진어묵만 사먹는 삼진어묵 짱팬인지라 본점 탐방을 놓칠 수 없죠. 지금 오후 5시 정도 되었는데 벌써 마감 세일을 하더라고요. 15,000원 이상 구매 시 2,000원 할인, 이 할인도 놓칠 수 없죠.
간단하게 먹으려고 들렸는데 어묵만 15,000원 사는 사람이 저입니다. 바로 옆에 먹고 갈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생겼더라고요. 분식집 겸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구매 고객은 접시, 전자레인지, 가위 등도 이용 가능했어요. 사이다 하나를 구매해서 맛있게 냠냠 먹었습니다. 역시 삼진어묵은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번 부산 여행은 혼자 머무는 시간이 대다수지만 주말을 이용해 제 친구 퐁이 잠시 놀러 옵니다. 저의 오래된 전주 장기 여행을 보신 분이라면 알 그 친구. 퇴근하자마자 기차를 타고 밤 11시에 부산에 도착할 거예요. 집까지는 또 뚜벅뚜벅 걸어갈 거예요. 거리가 얼마 되지 않고 날이 꽤 선선했거든요. 장마철이라더니 비는 언제 오는 건가요? 양쪽으로 각기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영도 다리를 건너 롯데마트에서 물과 사이다를 사고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오늘도 하는 일 없이 지나갔죠. 내일은 체력왕 퐁이 오니까 진짜 열심히 다녀볼게요. 그럼 오늘도 안녕. 제 장기여행 영상에서는 다시는 없을 장면. 새벽 같은 아침부터 버스를 타고 아침밥을 먹으러 갑니다. 남포역 주변의 돼지국밥집들은 대부분 오전 10시에 문을 열더라고요. 오전 10시까지는 기다릴 수 없는 아침형 인간을 위해 우리는 24시간 운영하는 영도의 백세촌으로 향합니다. 와, 이렇게 큰 건물이 국밥집이라고 처음에 규모에 살짝 놀랐고 이 시간에도 우리처럼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이 있구나에 또 놀랐어요. 메뉴는 고민하다가 돼지국밥으로 선택. 아침이라 정신없어서 돼지국밥으로 선택했는데 내장 포함된 석고국밥으로 시킬걸 내가 왜 그랬지 잠시 생각했습니다. 백세촌의 돼지국밥은 설렁탕처럼 뽀얗고 담백한 국물이 다른 돼지국밥집이랑 좀 차이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먹어도 좋을 정도로 굉장히 담백 깔끔 구수합니다. 매장 곳곳에 고기는 남겨도 국물은 남기지 마세요 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는데 그만큼 국물에 자신 있는 곳 같았어요. 아침에 먹기에 무척이나 담백하고 든든한 한 끼였습니다. 고기도 얇게 썰려 있어서 후루룩 먹기 좋더라고요. 첫날 먹었던 밀양집은 안주이자 술국처럼 먹을 수 있는 굉장히 터프한 스타일의 돼지국밥이었는데 같은 메뉴의 이름으로 이렇게 다른 타입이 나오다니 신기해요. 역시 부산 돼지국밥 투어는 언제나 재밌고 맛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온지라 오늘 여행할 시간이 상당히 많아요. 배도 부르고 장마철이라 선선한 김에 남포까지도 걸어가 보려고요. 저희는 걷는 걸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이지 굳이 걸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옆에 바다를 곁에 두고 걷는 산책길도 아니고 그냥 많이 먹기 위해 소화용으로 걷는 중입니다. 이왕 나온 김에 점심 사가지고 가려고요. 제가 부산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 중 하나인 이간의 떡볶이. 어제 사둔 삼진어묵이랑 같이 먹으려고 떡볶이 1인분을 포장했어요. 그리고 후식으로 먹을 씨앗호떡도 포장했습니다. 오늘은 승기네 씨앗호떡 말고 원조 씨앗호떡을 먹어보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안 나온 것인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승기네로 가서 포장했습니다. 와, 오늘 점식 선택은 메뉴 궁합이 미쳤어요. 매콤하고 쫄깃한 이간의 떡볶이와 삼진어묵의 조합은 완벽했어요. 포장하니까 국물을 상당히 넉넉하게 주셔서 어묵을 거의 적셔 먹었는데 진짜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맵고 짠 거 먹은 다음에 먹는 다디단 씨앗호떡이라니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점심까지도 이렇게 완벽하다니 너무 행복하네요. 다음 일정은 저녁 먹는 건데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잠시 낮잠 잘게요. 와, 진짜 완벽한 여행 일정 아닌가요? 먹고 걷고 먹고 자고 다시 먹고 저는 천국에 있습니다. 제 친구 퐁이 부산으로 온 이유, 그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이재모 피자를 먹기 위해서. 장난 아니고 진심이에요. 부산 와서 뭐 할래? 이재모 피자. 이것이 대화의 실제입니다.
본점 웨이팅은 당연히 기다리기 귀찮고 저희는 집이 바로 옆이니 테이크아웃점에서 주문해놨어요. 콤비네이션 피자 L 사이즈를 주문했습니다. 완성까지 10에서 15분 정도 걸린다니까 깡통시장 가서 젤리를 좀 샀어요. 젤리를 사랑하는 퐁의 선택. 엄청난 검색 끝에 이걸 사가야겠다고 하더라고요. 부산까지 와서 젤리야 했는데 엄청 유명한 곳이었어요. 다양한 맛의 젤리가 있고 그램당 판매하더라고요. 시식으로 망고 맛을 먹어봤는데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젤리 덕후 분들 달려가세요. 아주 피로가 싹 풀리는 맛입니다. 젤리킹에서 한 봉지 크게 사들고 다시 재빠르게 이재모 피자로 향했습니다. 왕복 약 20분 정도 걸렸는데 벌써 피자가 나왔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와 피자를 뜯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피자에 미쳐 있어서 영상을 거의 못 찍었어요. 제가 음식 영상이 짧은 건 딱 하나의 이유라고 말씀드렸죠. 영상을 찍을 정신조차 없게 너무너무 맛있기 때문이에요. 이재모 피자는 명성대로 정말 맛있었어요. 치즈는 추가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풍성하게 들어가 있는데 우유의 고소하고 진한 맛이 느껴질 정도로 신선하고 맛있었고 소스와 토핑 모두 좋더라고요. 부산 여행 오셨으면 한 판 꼭 드세요. L 사이즈가 너무 많진 않을까 했는데 둘이 한 판 뚝딱 했습니다. 진짜 맛있네요. 보통의 여행이라면 여기서 하루를 마무리하겠지만 여행의 진심인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해 져서 시원하니까 나가야죠. 저녁엔 부산역 바로 앞에 새로 생긴 부산항 북한 친수공원에 가보려고요.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밤에 특히 더 예쁘대요. 남포역에서 또 걸어갑니다. 참고로 오늘 3만 보를 걸었어요. 저 멀리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갑자기 분위기 공원해요. 이 공원은 인천 송도처럼 도심에 쉬고 머물기 좋은 공원을 어마어마한 규모로 만들어 두었는데요. 아직 화장실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시설이 없어서 조금 심심하긴 했지만 야경 조경만으로도 예쁘긴 하더라고요. 살랑살랑 걷기 너무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여름밤의 산책은 배신을 하지 않는 법이잖아요. 발은 아프지만 기분만큼은 참 좋았던 밤 산책이었어요. 부산역을 거쳐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와, 오늘 진짜 알차게 먹고 알차게 여행했죠. 내일은 퐁이 서울로 올라가기 때문에 더 알차게 여행할 거예요. 이것보다 더 알찰 수가 있나요?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분명히 밤에 누군가 저를 팬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피곤할 수 없어요. 강력한 용의자인 제 친구 퐁은 순진무구한 얼굴이네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어서 오늘도 말없이 길을 나섭니다. 또 영도로 향합니다. 오늘 가고 싶은 레스토랑이 오전 11시 반에 문을 열기 때문에 그 전에 흰여울 문화마을을 둘러보고 레스토랑으로 향하려고요. 3일 연속 영도 출근인데요. 영도는 300일 연속으로 가도 좋을 거예요. 흰여울 문화마을의 오르막을 조금이라도 덜 오르고 싶다면 백년사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세요. 그러면 일반적인 코스인 마을 입구부터 피아노 계단이 아닌 피아노 계단에서부터 마을 입구로까지 걸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백년사에서 내려 흰여울을 둘러보려고 했는데 지금 흰여울 문화마을 대부분은 보수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바다 바로 옆길은 거의 통제되고 있더라고요. 언덕 중간길은 오픈되어 있어서 기념품숍이나 카페 구경하면서 마을 입구로 다시 향했습니다. 제가 또 구경하는데 진심이었나 보네요. 영상이 없어서 자료 백업하는데 살짝 놀랐습니다. 마을 입구로 와서 버스를 타고 레스토랑으로 갈 거예요. 그라치에라고 하는 영도 맛집으로 향합니다. 부산 와서 뭐 할래? 라고 물어봤을 때 퐁이 대답한 딱 두 곳의 맛집이 이재모 피자와 그라치에였어요. 저는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라고 대답했는데 여기 어마어마한 곳이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한 시간이 오전 11시 35분. 11시 반에 문을 여는 곳이라 거의 오픈런이다 싶었는데 이게 웬걸? 저희가 겨우 마지막 테이블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1차 당황을 했고요. 주문은 대표 메뉴였던 감자뇨끼와 통오징어 먹물 리조또를 주문했습니다. 네이버 리뷰 이벤트로 수제자도 에이드를 받았어요. 에이드 맛은 사탕 같으면서도 적당히 달아서 당 충전에 좋더라고요.
잠시 후 식전 음료인 사과 케일 주스와 식전빵 등장. 오, 상당히 괜찮은데요. 여기서 또 2차 당황을 했어요. 왜 이렇게 괜찮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식이 나왔을 때 대당황을 했습니다. 양도 많은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맛있네 정도가 아니라 헐, 왜 이렇게 맛있어 정도였어요. 둘 다 먹으면서 서울에서 먹었으면 5만원짜리 식사다 라고 극찬할 정도로 두 메뉴 다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감자육기의 크림소스는 꾸덕꾸덕함 속에 고소, 담백, 재료의 풍미가 온전히 녹아있어서 겉바속촉 감자육기랑 너무 잘 어울렸고요. 통오징어 먹물리조또는 살짝 매콤함이 감돌아 고소한 먹물소스랑 깜짝 놀랄 정도로 조합이 좋더라고요. 지금까지 먹었던 돼지국밥과 밀면에게 죄송하지만 솔직히 부산에서 먹었던 음식 중 제일 맛있었어요. 부산에서 수육 백반이 보통 13,000원이잖아요. 여기 감자육기가 16,000원인데 수백 먹을래 3,000원 더 내고 육기 먹을래 하면 전 100일이면 100일 감자육기를 선택할 것 같기도 해요. 그만큼 맛있었어요. 아, 행복하네요. 영도에 이렇게 높이까지 올라온 김에 카페 하나 가려고요. 영도가 우리나라에서 고구마를 재배한 최초의 지역이래요. 선생 조고메의 1층은 전시관으로 2층은 카페로 운영되고 있어요. 고구마의 진심인 카페라길래 무척 궁금했습니다. 커피를 안 마시는 퐁은 시그니처 음료인 고메 크림 라떼를,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그리고 구황작물빵인 고구마빵, 감자빵 2개씩이랑 시원한 옥수수빵을 주문했습니다. 빵을 넉넉히 주문한 건 저녁 식사 때 서울로 돌아가야 하는 퐁의 저녁 식사 대용으로 많이 시켰어요. 따란 이렇게 나왔고요. 전체적인 맛의 평은 참으로 보통이다. 커피는 개인적인 취향이 아니었어요. 좀 별로였고요. 한입 먹어본 고메 크림 라떼는 군고구마의 음료바였습니다. 딱 아는 다디단 그 맛. 구황작물빵들 역시 딱 아는 그 맛이었어요. 그런데 옥수수빵은 좀 별로였어요. 이거 말고 그냥 고구마빵이랑 감자빵을 주문하세요. 선생 조금에는 엄청난 오르막에 위치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라치에서 올라가느라 진짜 고생했는데 웬만하면 버스나 자차로 이동하시길 추천드릴게요. 뭐 체력이 없다면 패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의미는 되게 좋았는데 생각만큼 어마어마한 맛은 아니어서 아주 조금 시무룩해진 채로 내리막을 내려갑니다. 이제 퐁에게 주어진 시간은 1시간. 어디 갈래? 라고 물었더니 용도산 공원에 가고 싶대요. 부산타워는 굳이 올라갈 필요 없고 용도산 공원을 찍고 오기로 했어요. 또 오르막이라고 절레절레 했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있다고 꼬시더라고요. 오, 진짜 계단 오를 필요 없이 에스컬레이터로 쭉 올라갔어요. 아주 편하네요. 시민들의 쉼터이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부산타워에 오르려는 단체 외국인 관광객들이었어요. 그냥 쓱 둘러보고 기념품 숍 좀 보다 왔습니다. 여기 기념품 숍 예쁜 게 많더라고요. 스티커나 엽서 같은 것이 부산을 상징하는 게 많아서 뭔가 기념해서 사고 싶다면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초상권이는 제 친구의 얼굴은 끝까지 나오지 않은 채 그녀와의 이별을 했습니다. 잘 가요. 덕분에 주말 외롭지 않게 보냈어요. 저는 롯데몰에 들러 물과 샐러드를 사왔어요. 아침부터 너무 든든하게 먹었더니 저녁은 좀 간단하게 먹고 싶어서요. 집으로 돌아와 빨래를 돌리고 샤워를 하고 청소기로 간단하게 바닥을 밀고 건조기도 돌리고 깔끔하니 너무 좋네요. 오늘은 일요일, 반백수라 주말에 큰 의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일찍 쉴게요. 주말 동안 땀 흘리면서 바쁘게 여행했으니 오늘은 쉬고 내일은 또 다른 혼자 여행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
안녕! 날씨 요정이 다녀간 흐린 날입니다. 오늘은 서면 점포로 향할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국밥집 중에 한 곳인 송정 3대 국밥에서 점심을 먹으려고요. 송정 3대 국밥은 솔직히 말하면 국밥 자체는 보통이에요. 국물이나 고기를 따지면 용도의 백세촌이 더 진하고 구수해요. 그렇지만 여기는 순대가 진짜 미친 맛돌입니다. 이 순대 때문에 여길 못 끊어요. 국밥을 주문하면 순대 4개를 함께 내어주는데 이게 너무 맛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국밥 말고 순대를 시킬 걸 그랬나봐요. 다음에는 순대 소자만 주문해야겠어요. 적당히 깔끔하고 잡내 없고 누구나 호불호 없이 먹을 수 있는 맛이에요. 깍두기가 좀 독특한데 약간 달고 국밥이랑 잘 어울려요. 도심에서 빠르게 한 그릇 뚝딱 하기에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여기는 순대 맛집이라는 거. 순대만 넣은 순대국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엔 순대만 먹으러 올게요. 국밥을 뚝딱 한 다음엔 뭐다? 커피다. 커피를 전혀 못 먹는 제 친구 퐁도 이 맛 때문에 이틀 연속이나 커피를 들이켰다는 블랙업 커피 본점이 서면에 있어요. 외관에서 보이는 이 블루 리본 서베이의 위험. 기대 두근두근 하면서 들어가 봅니다. 고민할 것도 없이 해수염 커피 한 잔을 주문했어요. 커피 가격은 꽤나 비싸요. 한 잔에 6,800원입니다. 이 커피는 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소금을 살짝 더한 아인슈페너예요. 단짠의 묘미와 커피의 진한 풍미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커피인데요. 아주 완벽한 조합과 궁합의 단짠이라 무척이나 맛있어요. 단맛 중독자이자 커피 중독자인 제 입맛에도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아쉬운 건 가격 대비 양이 조금 적다는 거. 더 비싸도 되니까 제발 그란데 사이즈로 만들어주세요. 더 한꺼번에 들이켜고 더 많은 단맛을 와구와구 즐기고 싶거든요. 블랙업 커피 서면점은 본점이자 관광지의 중심답게 몹시나 시끄럽고 몹시나 번잡합니다. 3층은 그나마 조용조용했는데 2층은 난리도 아니었어요. 뭐 어차피 책을 가져간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할 것도 아니어서 그림이 다 녹기도 전에 원샷하고 길을 나섭니다. 아, 너무 맛있었네요. 서면과 점포는 저 같은 집순이이자 내향적 인간이 다니기에는 너무 힙하고 번잡하고 화려해요. 정신이 쏙 빠지네요. 가는 길에 바게트 맛집이라던 바게트 제작소에 들렀어요. 오늘 저녁 식사는 밖에서 먹지 않고 바게트 샌드위치와 함께 간단하게 와인을 사서 숙소에서 먹으려고요. 기본 바게트도 많고 디저트류도 많고 고민하다가 식사류로도 충분하고 대표빵이었던 아보카도 샌드위치를 하나 샀습니다. 센스에게 반으로 잘라드릴까요? 라고 물어봐 주셔서 넵이라고 대답했어요. 크기가 상당히 커서 둘이 나눠 먹기에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저녁으로 내일 아침으로 먹으려고요. 바게트 제작소에서 샌드위치를 사들고 이제 와인 사러 갑니다. 근처에 포도라고 하는 와인 전문점이 자리해요. 나라별, 종류별 와인 종류가 상당히 많고요. 함께 즐길 수 있는 와인이나 과자류도 판매해요. 또 베이커스라고 하는 베이커리 브랜드도 입점되어 있어서 와인에 곁들일 수 있는 빵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달콤하고 도수가 높은 포트와인을 좋아하는데요. 아쉽게 포트와인은 작은 사이즈가 없더라고요. 750ml짜리 밖에 없어서 너무 무거워 포기했습니다. 저녁에 가볍게 한잔할 수 있는 작은 사이즈의 와인 한 병 샀어요. 마침 설명에도 샌드위치랑 잘 어울리는 와인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네이버 알림받기 설정하면 와인 슬러시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서 이 이벤트도 참여했습니다. 사실 와인 슬러시 사 먹으려고 여기를 체크해두긴 했는데 술은 언제나 오르니까요.
저는 텀블러 보유자이긴 하지만 텀블러에 담아갈게요 라고 하기에는 컵 사이즈 차이가 너무 나서 소심하게 플라스틱 컵에 담아왔어요. 레드와인과 화이트와인 맛이 따로 있는데 맛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와인이 들어간 도수 있는 와인 슬러시라서 아이들 먹으면 안 됩니다. 하늘에서 비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빠르게 오늘의 마지막 여정지로 향합니다. 사람 많고 숍 많은 점포를 지나 제가 사랑하는 독립서점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부산에서 머물면서 느끼고 깨달은 소소한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없어요. 대체 부산 시민분들은 쓰레기가 생기면 어디다가 버리시나요? 저는 포도에서 받은 이 슬러시컵을 결국 못 버리고 집까지 가져와서 와인 먹을 때 쓰다가 양치컵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울 촌놈은 모르는 비밀 쓰레기통이 있는 건가요? 두리번 거리면서 쓰레기통을 찾다가 목적지에 먼저 도착했어요. 부산에는 독립서점이 꽤 많아요. 오늘은 첫 독립서점인 나락서점을 찾았어요. 규모는 상당히 작은 편인데요. 도서 하나하나에 사장님의 평과 큐레이션이 담겨 있어서 참고하며 나만의 책을 찾고 구매하기에 참 좋았어요. 독립서점의 매력은 대형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도서가 많다는 것. 그리고 유명 출판사가 아니어서 광고를 하지 않아서 전혀 알지 못했던 보물 같은 책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독립서점 나들이는 매번 즐거워요. 사장님에 따라 큐레이션에 따라 추천 도서도 다르고 만나볼 수 있는 책들도 완전히 다르니까요. 오늘은 이런 책을 샀습니다. 요즘은 수필이나 소설류보다는 뭔가 예쁜 말에 관한 책을 읽고 있어요. 이왕이면 영어나 유행어보다는 순 우리말로 예쁘게 표현하고 싶고 곱게 말하고 싶어서요. 부산에서 보다 고운 사람이 되어보겠습니다. 책을 사들고 뭔가 뿌듯한 마음으로 지하철 타러 가요. 오늘 많은 곳을 다니진 않았지만 하나같이 다 마음에 드는 곳들 뿐이라서 굉장히 행복하네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와인과 샌드위치를 냉장고에 넣어두고 샤워한 후 시원해진 오늘의 저녁을 먹어보려고요. 바게트 제작소에서 산 아보카도 샌드위치와 포도에서 구매한 작은 사이즈의 와인. 와인은 진짜 딱 한 컵 사이즈였어요. 달콤한 맛이어서 이건 거의 디저트 수준으로 원샷할 수 있겠더라고요. 샌드위치는 보통의 맛이었는데요. 빵 자체는 담백하니 맛있었는데 샌드위치 안에 치즈와 아보카도가 좀 느끼해서 채소가 더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일 아침에는 샐러드용 채소를 더 듬뿍 넣어서 먹어야겠어요. 기분 좋게 씻고 맛있는 거 가득 먹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네요. 일찍 돌아왔으니 편집을 좀 하다 자겠습니다. 이번 부산 장기여행도 좋아해 주실런지 모르겠네요. 내일 봬요. 오전에 일 샤샤샤 끝내고 점심부터 시작하는 여행. 좀 많이 걸을 예정이라 긴 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나갔더니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빠르게 반바지에 레인부츠로 갈아 신고 나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사이에 비가 또 그쳐서 저 혼자 뻘쭘하게 레인부츠 신고 답답하게 다니고 있네요. 어쩔 수 없죠 뭐. 버스 타고 부산역으로 갈 거예요. 부산역 인근에 자리한 초량밀면. 무난하게 맛있는 밀면 맛집 중 한 곳이죠. 위치와 규모 대비 저렴한 가격. 또 중요하지만 여기는 이 육수가 너무 맛있어요. 거의 육수를 먹기 위해 이곳을 찾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주문은 물밀면으로 했습니다. 초량밀면은 육수에 한약재 맛이 조금 나요. 매콤달콤한 양념과 한약재 향이 싹 퍼지는 육수랑 되게 잘 어울려요.
제 입맛에는 딱 맞아서 별다른 양념 없이 호로록 비벼 먹습니다. 그런데 양이 조금 부족하네요. 사리를 시킬게요. 물밀면 사리 아니죠. 물밀면 먹었으니까 비빔면 사리 시킬 거예요. 사리는 2,000원으로 되게 저렴해요. 제가 초량밀면을 찾는 두 번째 이유기도 하죠. 사리가 저렴해서 이렇게 두 가지 맛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다는 점. 면치기 러버분들께 오늘도 사과드립니다. 저는 면치기를 못해서 사리도 한번 잘라 먹습니다. 초량밀면의 비빔밀면은 되게 독특해요. 땅콩 분태가 많이 들어가서 고소한 맛과 식감이 더해져요. 제 입맛에는 물밀면이 더 잘 맞지만 별미로는 비빔밀면도 맛있습니다. 뭐 이렇게 사리로 주문하면 저렴하니까 두 개 다 맛보세요. 그렇지만 초량밀면은 뭐다? 육수 맛집이다. 한 주전자 다 드시고 오셔야 됩니다. 아, 위가 찰랑찰랑해진 느낌이네요. 초량까지 왔으니 문화공감 수정에 들렀다 갈게요. 이곳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일본식 가옥으로 현재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 내부 관람을 하거나 일일 대여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민들의 공간이에요. 아이유 반편지 뮤직비디오 촬영 장소로도 유명하죠. 저는 여기 방문을 매번 실패했어요. 전체 대관이라서 입장 실패, 코로나여서 무기한 휴무로 실패. 드디어 이곳에 입성하네요. 이곳은 국내에 현존하는 일본식 건축물 중에서 규모, 의장, 공간 구성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대요. 2층 규모의 공간은 상당히 크면서도 보수 정돈이 잘 되어 있어서 좋았어요. 입장권은 1,000원. 음료 포함된 입장권은 3,000원인데 어차피 시판 음료수를 주시기 때문에 저는 입장권만 구매해서 잠시 둘러보고 다다미 방에 앉아 쉬다 나왔어요. 평일이지만 부산에서도 인기가 꽤 많은 공간이라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고 가고 사진을 찍고 했어요. 이곳에서 기념사진을 많이 남기고 싶거나 조용조용하게 머물고 싶으신 분들은 문 열자마자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정원에는 모기가 꽤 있는 편이니 주위에서 사진 찍으세요. 저는 잠시 감성을 충전하다 나왔습니다. 오늘은 중앙역 인근에서 머무는 마지막 날이에요. 저에겐 해운대에서의 일주일이 또 남긴 했지만 이 지역에서는 마지막이니 마지막 날 밤을 기념해보죠. 부산에는 브루어리가 꽤 많아요. 부산에서 만들고 판매하는 맛있는 맥주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지점이 꽤 많은 쓰리몽키즈에 방문했어요. 숙소에서 도보 약 5분 거리라서 맘도 편해요. 주문은 4번 배드몽키와 5번 브리티시 몰티에이를 선택했습니다. 각 잔당 6,500원이었어요. 쓰리몽키즈에서는 기본 안주로 이렇게나 큰 팝콘을 주십니다. 뜨끈뜨끈 갓 튀겨낸 팝콘이라 짭조름하니 맥주 안주로 딱이에요. 부산에서 만든 맥주라는 의미 때문에 방문한 건데 맥주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특히 4번 배드몽키 흑맥주는 설명 그대로 다크초콜릿과 커피의 풍미가 맥주 속에 온전히 녹아있어서 묵직하면서도 은은하게 달콤한 향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좀 이른 시간에 방문했던지라 아무도 없어서 더 여유롭고 더 외롭게 홈맥 타임을 즐겼어요. 쓰리몽키즈 남포점이 자리한 주변은 죄다 펍이라 조금 있으면 번잡해지고 핫해질 테니 저는 빠르게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짐도 싸고 숙소도 정리해야 하는데 몹시 귀찮네요. 귀찮을 땐 슈크림이죠.
CU에 들러 초코 슈크림 하나 구매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보름달 빵을 샀을 텐데 취한 김에 재벌처럼 3,000원짜리 슈크림으로 과소비를 해봅니다. 그러나 이건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맛이 없더라고요. 슈가 질기고 뭔가 부른 느낌이었어요. 안에 크림은 맛있었는데 맛있는 크림 먹을 바에는 연세 크림빵을 먹을 걸 후회했습니다. 앞으로는 평소처럼 보름달 빵 먹으면서 알뜰하고 현명하고 맛있는 술주정을 부릴게요. 후회와 반성, 깨달음을 얻으며 중앙동에서의 일주일을 마무리해볼게요. 영상 아직 안 끝났습니다. 체크아웃 시간은 감사하게도 12시, 빠르게 짐 정리해볼게요. 매일 아침 10시에 애니플러스에서 스파이 패밀리를 해줘요. 물론 저거 3,000번은 더 본 거라 다 외울 지경이지만 아무 생각 없이 틀어놓기엔 스파이 패밀리만 한 게 없죠. 똑딱똑딱 생각 없이 짐 정리를 합니다. 오늘 부산 비 올 확률이 100%래요. 드디어 저의 레인부츠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 왔어요. 레인부츠를 제외하고 전부 캐리어에 넣어두고 나왔는데 바닥이 다 마를 정도로 해가 쨍하니 떴네요. 오전에 일을 좀 해야 해요. 다음 숙소 체크인 시간까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근처에 가보고 싶었던 카페인 연경제에서 일도 하고 커피도 마실게요. 연경제는 한국 느낌 가득한 디저트와 공간이 참으로 예뻐요. 이렇게 큰 건물을 통째로 카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만 주문했어요. 산미 있는 것, 없는 것 고를 수 있는데 있는 것으로 선택했어요. 여기 디저트도 참 유명해요. 시그니처 디저트는 백자라고 하는 케이크. 그런데 이거 화이트 초콜릿과 라즈베리 잼이 들었대요. 제가 싫어하는 두 가지 재료의 조합이었던지라 저는 패스했습니다. 커피도 마시는 집이라길래 커피로 만족할게요. 사람이 없었던 3층으로 올라가 외로움과 고독함을 즐기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오, 진짜 커피 맛집이네요. 커피와 디저트가 함께 맛있으면서도 공간까지 예쁘기 쉽지 않은데 이 카페가 그걸 해내네요. 아주 훌륭해요. 외국인 친구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카페였어요. 카페 와이파이 빌려 일을 뚝딱뚝딱 끝내고 저는 이제 해운대로 향합니다. 안녕! 부산에서의 또 다른 한 주가 시작되는 날, 해운대로 숙소를 옮겼습니다. 체크인 시간까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차 한잔 하려고요. 해운대에 이런 곳이 있더라고요. 홍차를 전문으로 하는 티살롱. 저는 마시는 류는 모두 사랑해요. 커피부터 홍차, 보이차, 사이다, 막걸리까지. 요즘 홍차에 눈을 뜨고 있던지라 티 전문점 마리봉에 방문했어요. 이곳의 좋은 점은 차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잘 되어 있고 모든 차를 직접 향을 맡고 고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차 가격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한 잔으로 딱 나오는 게 아니라 포트째로 나와서 몇 잔이고 우려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저는 오렌지 향의 신비로운 맛과 향이 훌륭한 백작 부인과 이 티와 잘 어울린다는 레몬 파운드도 함께 주문했어요. 차는 정말 설명처럼 향긋하면서도 산뜻한 오렌지 향이 확 퍼지고 은은하고 깊은 홍차의 풍미가 정말 좋았어요. 추천처럼 레몬 파운드와도 무척 잘 어울렸고요. 좀 놀랐던 건 이 레몬 파운드가 어마어마하게 맛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 가격에 이런 맛이 싶을 정도로 디저트 맛집이었습니다. 해운대 메인에 자리하지 않고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대부분 이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조용하게 제대로 된 홍차 즐기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특히 이 레몬 파운드는 꼭 주문해보세요. 진짜 맛있었습니다.
해운대에 와서 처음 먹는 식사이자 오늘의 마지막 식사일 텐데 한 끼 먹는 거 무얼 먹어야 후회 없을까 고민하다가 유명한 엄용백 돼지국밥 해운대점에 가기로 했어요. 상당히 애매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모텔촌들 사이에 길게 생긴 매장으로 자리해요. 브레이크 타임 끝나고 바로 방문했던지라 웨이팅 없이 바로 먹을 수 있었어요. 엄용백 돼지국밥의 대표 식사 메뉴는 4가지인데 부산식과 밀양식 중에서는 부산식, 상과 일반 중에서는 일반을 선택했습니다. 4인 테이블석과 안쪽에 단체석, 그리고 저 같은 혼여행객도 뻘쭘하지 않게 식사할 수 있는 혼밥석까지. 매장이 이렇게 길게 생긴 이유가 있었어요. 주문 후 차려진 밑반찬. 오, 상당히 깔끔하고 괜찮은데요? 국밥은 잠시 후에 나왔어요. 근데 양이 좀 적은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국물이나 밥이 부족하면 말씀하세요 라고 해주셔서 마음 놓고 와구와구 먹기 시작했습니다. 엄용백 돼지국밥은 상당히 깔끔해요. 국물도 깔끔하고 밑반찬도 깔끔하고 매장도 깔끔하고. 근데 깔끔한 거 이상으로는 특별하진 않았어요. 딱 적당히 맛있는 맛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여행자들에게는 제일 추천해주고 싶은 돼지국밥집이긴 해요. 서비스나 반찬, 국밥의 모양새까지 완벽하게 깔끔하니까요. 호불호 없이 먹을 수 있는 돼지국밥으로는 여기가 최고지 않을까 싶네요. 외국인 친구랑 같이 부산 온다면 다시 방문할 의사 있고 저 혼자 여행 온다면 저는 시장의 현지인 맛집을 탐방하겠습니다. 역시나 밥이 조금 모자라서 공깃밥 추가 받았어요. 밥과 국물 무료 추가는 참으로 고맙네요. 든든하고 배부르게 한 끼 먹고 갑니다. 요 며칠 일도 하고 여행도 하느라 지금 체력이 3%대입니다. 오늘 숙소도 이동하느라 온 힘을 짐 옮기는 데 다 썼어요. 가고 싶은 곳은 많지만 오늘은 일단 이곳저곳 둘러보려고요. 담 떨어져서 버거킹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샀습니다. 설향 딸기 썬데 아이스크림은 너무 맛있네요. 텀블러에 받아들고 퍼먹으면서 해리단길로 향했어요. 딱히 뭔가를 할 건 아니고 찜해 두었던 브런치 집이나 카페 등의 실제 분위기는 어떤가 둘러보려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소품숍도 방문해봤습니다. 예쁘고 귀엽고 힙하군요. 해리단길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방앗간처럼 드나들겠죠. 길과 위치를 대략 익혔으니 오늘은 일찍 돌아갈게요. 해운대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 숙소는 이곳입니다. 제가 선택한 이곳은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도보 약 15에서 20분 거리에 자리해요. 창밖으로는 이렇게 바다와 동백섬이 한눈에 보이는 곳. 시끄럽고 번잡한 걸 좋아하지 않아 해수욕장에서 한 걸음 멀리 떨어진 곳으로 계약했어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많은 곳이라 안전하고 조용해서 좋았어요. 이곳 역시 세탁기와 약간의 주방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세탁기와 주방시설 없는 곳에서 여행을 못하겠어요. 너무너무 편해요. 특히 여름엔 최고입니다. 이 숙소에서 제일 좋았던 것, 창밖으로 늘 바다가 펼쳐진다는 걸 처음 경험해보는 건데 되게 기분 좋네요. 비가 오나 날이 쨍하나 바다는 언제 봐도 행복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일주일 내내 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좋았어요. 일주일간 해운대에서도 먹고 쉬고 잘 여행하다 갈게요. 오늘은 이동도 하고 여기저기 위치 파악하느라 좀 피곤하네요. 모두 보면서 일찍 쉬고 내일 열심히 돌아다녀 볼게요. 안녕. 오늘은 광안리 주변 부산 혼여행의 정석을 찍어볼게요. 먼저 우리의 소울푸드 떡볶이 먹으러 갑시다. 금년사역에 내려서 다리집 본점으로 향했어요. 그럴 일 전혀 없겠지만 벌써 공기에서 오징어 튀김 냄새가 나는 기분이에요. 다리집은 그 사이 가격이 상당히 올랐군요. 떡볶이와 오징어 튀김을 주문했습니다. 각 3줄씩 나오고 가격은 4,100원. 혼자 먹어도 8,200원이 나옵니다. 괜찮아요. 맛만 있으면 됐죠 뭐. 럭키하게 갓 튀겨져 나온 오징어 튀김. 원래 3개 제공인데 사이즈가 작아서 작은 2개를 주셨는데 이게 원래 1개보다 더 커서 더 럭키했어요.
싹둑싹둑 잘라서 먹어볼게요. 끼는 원래 이런 맛이었나? 단맛보다는 매콤새콤하네요. 쫄깃한 쌀떡과 꾸덕꾸덕한 양념이 곁들여져서 맛있긴 했는데 원래 이런 맛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요. 맛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징어 튀김이 더 맛있었어요. 바삭 쫄깃 갓 튀겨낸 튀김을 이길 수는 없죠. 양념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 기본 간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 자르면서 생각보다 양이 엄청 많다. 남으면 포장해 가야 하나 했지만 역시 제 자신을 과소평가했어요. 싹싹 비웠고요. 새콤한 맛이 감돌던 떡볶이는 첫 맛엔 제 취향이 아니었는데 먹다 보니 너무 맛있네요. 고추장이 엄청 많이 들어간 맛 같아요. 8,200원으로 가격이 올랐지만 여전히 맛있어서 고맙네요. 오늘 여기저기 많이 걸어야 해서 든든하게 탄수화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광안리 근처에서는 독립서점, 북카페, 소품숍 투어를 하려고요. 아기자기 사랑스러운 것들을 잔뜩 보고 제 마음을 달래줄 귀한 책들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다 근처 자리하고 있어서 많이 걷지 않아도 책방 투어, 소품숍 투어를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가장 먼저 방문할 곳은 밤산책방. 밤산책방은 정말 독특한 형태의 독립서점이에요. 무려 24시간 운영하는 무인 서점입니다. 지하에 자리하는데요. 와, 여기를 어떻게 24시간 무인으로 운영하지? 이렇게 해도 운영이 될까 싶을 정도로 잘해두었어요. 지하에 자리한 덕분에 에어컨 없어도 꽤 시원했고요. 무인이다 보니까 원하는 만큼 책을 고르고 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한 권 한 권 모두 추천 문구가 쓰여 있는 것도 특별했어요. 대부분의 책은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위로가 되어주는 독립서점류가 많아 사장님의 큐레이션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광안리의 첫 서점 투어부터 너무너무 재밌네요. 저는 부산에 또 한 번 장기여행을 온다면 광안리에 묵으려고요. 매번 다른 서점에서 온종일 머물면서 저의 책을 찾아볼 거예요. 다른 곳에 들리기 전에 매운 입을 잠재울 달콤한 것 먹으러 갑니다. 제가 이번 여행에서 달콤한 커피를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유당불내증이 있어서 차가운 라떼는 웬만하면 먹지 않는데 떡볶이 후에 라떼는 도저히 참지 못하겠습니다. 카페 블루아는 달콤한 커피랑 디저트가 유명하더라고요. 시그니처인 헤이즐넛 크림 라떼와 초코초코 쫄깃한 다크초코 티그레를 주문했어요. 헤이즐넛 크림 라떼는 크림을 수제로 바로 만드시더라고요. 되게 크림이 쫀득쫀득하면서도 많이 달지 않아서 맛있었고요. 라떼는 제가 딱 원하는 그 맛, 깔끔한 맛이어서 몹시 만족했습니다. 다크초코 티그레는 되게 쫀득하더라고요. 쫀득한데 달다, 단맛 중독자에게는 최고의 보약이죠. 장마철, 여름철 지친 저에게 아주 휴식 같은 디저트였습니다. 햇살 받고 에어컨 바람 맞으며 먹는 달콤한 것들 가득. 이것이 단맛 중독자의 최대 행복이 아닌가 싶네요. 공간도 유럽풍으로 아기자기하게 잘 단장해 두었죠. 맛있는 커피 드시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카페 블루와 바로 옆에 자리한 소품숍, 프레젠팅 바이 어도어. 여기는 귀여운 소품이나 액세서리도 많지만 나만의 향을 만들 수 있어서 조금 더 특별한 것 같아요. 벽면에 쭉 걸려있는 향을 시향해보고 고른 후 2가지를 섞어도 되고 그대로를 선택하기도 해 나만의 향을 완성할 수 있어요. 작은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까지 구매 가능해서 좋더라고요. 들어오는 분들에게 시향지를 모두 주시는데 향이 무척 상큼했어요. 저는 아직 향수가 꽤나 많이 남아서 향수는 구매하지 않고 귀여운 파도 모양의 물결 반지 2개를 구매했습니다. 각각 2,000원으로 2개에 4,000원. 엄청 저렴하죠? 그리고 구매 고객에게는 무료 사진 인화 서비스가 있어서 이것도 해봤어요. 뭔가 해바라기 씨앗 빼앗긴 햄스터 같은 표정이네요.
또 걸어 도착한 띵크 오브 노트 광안점. 이곳에서는 수스 스토어와 콜라보 기간 중이더라고요. 게을러 보여서 더 귀여운 고양이들 가득이었어요. 또 귀여움 충전을 잠시 하다 나왔고요. 감각 있는 것들이 가득했던 코지모지. 코지와 모지라는 고양이 2마리가 살고 있는 곳이래요. 제가 방문했을 땐 고양이는 없어서 아쉬웠어요. 코지모지 자체 제품도 많고 세상에 하나뿐인 작가님들 작품도 있어서 갤러리 구경하듯 작품 보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가격대는 상당해서 진짜 갤러리 보듯 돌고 나왔어요. 위치가 2층이라 지나치기 쉬운데 어차피 근처니까 한번 둘러보세요. 책방 5월 역시 책방 투어 중 한 곳으로 체크해 두었던 곳인데요. 큐레이션이 잘 되어 있는 독립서점이라기보다는 타로점을 보고 음료를 주문하고 책을 구매할 수 있는 서점의 복합 형태의 공간 같았어요. 큐레이션 위주, 독립서점 위주로 보고 싶다면 여기는 패스하셔도 될 거예요. 지나가는 길에 들린 광안리 해수욕장. 딱히 뭐 할 건 없어서 스쳐 지나갔어요. 이렇게 커다란 아파트 상가 사이에 해수욕장이 있는 풍경도 꽤 새롭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인 해바라기가 가득가득 펼쳐져 있어서 해바라기 기운을 충전하고 왔습니다. 우리 모두 부자 됩시다. 제가 서점 투어 중 가장 기대했던 우연한 서점. 이곳은 책을 구매할 수 있고 음료를 마시며 책 대여도 가능해요. 음료만 마시며 카페를 이용해도 되고 1,000원의 책 대여료를 내면 다양한 대여 서적을 무제한으로 읽을 수 있어요. 시간 제한 없고 책 제한도 없습니다. 오래 걸었으니 좀 쉬면서 책도 읽고 싶어 레몬 아이스티 한 잔과 책 대여를 요청드렸어요. 오늘 고른 책은 감정어휘였습니다. 최근 고운 우리말에 대한 쓴 책을 열심히 찾고 읽고 있는데요. 이 책은 감정에 대한 우리말을 이야기한 도서예요. 이 작가 나랑 MBTI가 똑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문장과 단어에 공감이 갔고 제가 숨겨놓은 상처와 아픔을 다독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카페에 머무는 짧은 시간 동안 다 읽을 순 없어서 이 책은 서울로 돌아가 구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미 캐리어에 2권이나 있어서 더 사면 가방 터져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을 건드리는 책을 만났어요. 기분이 굉장히 말랑말랑 기쁘면서도 우울한 묘한 감정이네요. 마지막 책방 투어 가볼게요. 다음은 주책공사. 이곳은 서점과 도서관의 중간 형태였어요. 단독주택의 모든 공간을 책으로 가득 채웠는데요. 동네 주민분들께는 무료 책 대여도 진행하더라고요. 큐레이션도 잘 되어 있고 작가의 한마디 더 적혀져 있어서 독립서점과 일반 서점이 합쳐진 공간 같아서 재밌었어요. 그런데 책이 너무 많아서 뭘 봐야 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아까 제가 읽었던 감정어휘 도서가 있어서 이건 운명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무거우니까 서울 가서 배송시킬게요. 광안리 근처 독립서점 투어, 소품숍 투어는 참 행복했어요. 귀엽고 예쁜 것들로 감성 가득 충전할 수 있었고요. 마음을 위로해주는 책을 만날 수 있어서 위로가 됐고요. 이 기분 그대로 이어나가고 싶어서 걸어 집으로 향해요. 조금 우울해지려고 해서 급하게 에스파 뉴진스 노래를 들었습니다. 오늘 무슨 비행 연습 있다고 안내 문자가 오더라고요. 덕분에 마린시티를 배경으로 전투기 날아다니는 것도 보고 신기했어요.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좋네요, 혼자라도. 떡볶이와 오징어 튀김은 참으로 소화가 안 되는 음식입니다. 아직도 더부룩해서 저녁은 패스할게요. 그렇지만 내일은 일어나자마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예요.
우리 내일 배고픈 얼굴로 만나요. 안녕. 비가 오면 가려고 했던 코스가 있습니다. 교대역과 동네 쪽으로 가서 국제밀면으로 아침을 먹고 카페에서 쉬다가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동네 파전과 막걸리 한 잔을 즐기고 싶었죠. 그런데 비가 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맑지만 그냥 갑니다. 오늘도 일찍 못 일어났어요. 국제밀면은 오픈런 해야 대기가 없는데 틀렸어요. 그렇지만 제가 머무는 동백역 인근에서 교대역까지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있어서 편하게 이동했습니다. 초조하네요. 차도 좀 밀려서 가장 피크 시간인 12시쯤에 국제밀면에 도착했더니 대기가 어마어마했어요. 와, 이 땡볕에 대기를 해야 한다고. 저는 0.1초 고민하다가 돌아섰습니다. 그렇다면 일정을 바꿔서 디저트 먼저 먹겠습니다. 국제밀면 먹은 다음에 커피랑 디저트 먹으려고 봐두었던 카페를 먼저 갈 거예요. 교대역 2번 출구 쪽에 주택을 개조해 만든 베이커리 카페 호밀에 먼저 가려고요. 여기 빵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라 매콤한 국제밀면 먹은 다음에 디저트랑 커피 마시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뜻밖의 이걸 먼저 아침으로 먹네요. 배고프니까 디저트 말고 단호박 사워도우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역시 빵 맛집답게 안에 재료 꽉 찬 거 보세요. 와, 감동적인 맛과 식감이었습니다. 커피도 꽤 맛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도 역시 점심시간에 인기 많은 곳이라 눈치를 주섬주섬 보다가 1시 반쯤 국제밀면으로 향했어요. 오후 1시 반쯤 갔더니 대기가 반으로 줄어들었더라고요. 밀면 특성상 테이블 회전이 빨라서 엄청 금방 줄이 없어지더라고요. 대기 싫으신 분들은 오후 2시 이후에 오세요. 저는 10분가량 기다린 것 같아요. 메뉴판 볼 새도 없이 들어서면서 물밀면 한 개요 외쳤습니다. 가격이 꽤나 올랐네요. 물밀면 작은 사이즈는 9,000원이었어요. 사리도 4,000원이어서 오늘은 사리까진 못 먹겠네요. 국제밀면은 제가 부산 밀면집 중 가장 좋아하는 곳이에요. 부산 3대 밀면으로도 유명하죠. 가장 깔끔하고 딱 맞게 매콤하고 육수도 맛있어요. 모두가 좋아할 만한 밀면을 찾는다면 국제밀면이 딱이에요. 오랜만에 방문했는데 여전히 맛있었지만 제가 그 사이 맛있는 걸 너무 많이 먹고 기록을 쌓아놨나 봐요. 감동의 눈물을 흘릴 만큼 어마어마하게 맛있진 않고 그냥 적당히 맛있었다 정도였습니다. 밀면 한 그릇 뚝딱하고 주전자로 나온 육수도 엄청 먹었더니 물 채운 풍선처럼 뚠실뚠실해졌어요. 와, 배가 터질 것 같아요. 교대역에서 동해선으로 이동해 해변 열차를 타러 갈까 했는데 너무 배불러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실내의 어딘가로 향하려고요. 소화도 시킬 겸 센텀시티로 향했습니다. 뭔가 흐름이 이상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해주세요. 센텀시티 신세계 백화점은 너무 거대하군요. 다디단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었는데 못 찾겠어요. 자그마한 롯데백화점으로 자리를 옮길게요. 마침 자라에서 제가 사고 싶던 해바라기 핀을 찾았어요. 일본 여행 갔을 때 발견했었는데 비싸서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샀는데 때마침 50% 세일, 안 살 수 없죠. 뜻밖의 쇼핑을 하고 갑니다. 여전히 카페는 못 찾고 날은 더워요. 집에 가는 길에 커피 사들고 가서 잠시 쉬다 나오려고요. 저의 영혼의 휴식처인 컴포즈 커피에서 시럽 3번 넣은 기본 라떼를 주문해서 숙소로 돌아가 쉽니다. 제 숙소는 삼성 TV가 있고 쿠팡 플레이가 나오는데 삼성 TV에는 무한도전 채널이 있고 쿠팡 플레이에는 무도를 회차별 선택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바로 천국이라는 소리죠. 달콤한 라떼와 에어컨, 무한도전을 보며 잠시 쉬었어요.
무도 보면서 스르륵 잠드는 행복 아시죠? 그런데 정신 차리니까 밤 7시여서 좀 놀랐어요. 오늘은 밤에 해운대를 가보려고요. 내일 창문 밖으로 봤는데 화려하면서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더베이를 거쳐 해운대로 향하는 길. 예전에 더베이에 야경 찍으러 참 많이 왔었는데 이제는 그냥 자그마한 복합 쇼핑몰 정도가 되었네요. 그래도 야경은 예뻐요. 밤의 해운대는 창밖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예뻤어요. 밤바다는 바람이 무척이나 시원해서 산책하기 좋았고요. 절썩이는 파도 소리, 기분 좋은 사람들의 웃음소리. 모두가 행복한 공간이네요. 해운대를 뚜벅뚜벅 거닐며 밤바다를 실컷 즐긴 후 해운대 시장으로 향했어요. 아까 밀면 먹을 때 육수를 너무 많이 마시고 밀면이라 소화가 잘 되지 않았던지라 아직도 배가 불러요. 뭔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거나 아예 먹지 않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서 고민 중입니다. 그래도 일단 야시장은 가보려고요. 저는 생선을 크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어서 입구 쪽은 빠르게 스킵했어요. 해운대 시장에 삼국이네 떡볶이가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화가 너무 되지 않는 상태라 삼국이네는 내일 점심에 먹기로 결심했어요. 아니 그런데 저의 시선과 후각을 자극한 곳. 이 파전은 그냥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사실 오늘 계획이 동네 파전에서 막걸리 한잔 하는 거였잖아요. 배불러서 동네 파전까지는 못 가서 아쉬웠는데 이거라도 먹으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려고요. 인기가 진짜 많아서 사장님이 좀 기다려야 된다고 하셨어요. 저야 뭐 영상 실컷 찍을 수 있으니 더 좋죠. 파전 한 장에 8,000원인데요. 영상 속 저 반쪽이 아니라 한 장이 통째로 8,000원이라 양이 꽤 됩니다. 야시장 치고 해운대 치고 오징어와 해산물도 꽤 많이 들어가죠. 계란으로 고소하게 코팅된 해물파전 완성. 빠르게 가지고 돌아가 에어컨 밑에서 무도 보면서 먹으려고요.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막걸리와 사이다도 샀습니다. 완벽하네요. 엉망진창일 테이블을 한쪽으로 밀어두고 막사 조합을 만듭니다. 저는 전자레인지 보유 숙소에 머물고 있으므로 뜨끈뜨끈한 파전을 먹을 수 있었어요. 부산 생탕 막걸리는 처음 먹어보는데 이거 사이다랑 섞으니까 완전 요구르트 맛이네요. 아 너무 맛있는데요. 참고로 이 컵은 아까 라떼 사 먹었던 컴포즈 컵과 빨대의 재활용입니다. 얼음도 텀블러에 넣어두었더니 녹지 않아서 저녁에도 먹고 있어요. 막사의 조합 완벽했고요. 파전도 생각보다 더더 맛있어서 행복하네요. 막걸리와 무도의 조합, 오랜만에 장기여행 폼 나오죠? 행복하고 달콤하게 오늘을 마무리해볼게요. 그럼 안녕! 부산에서 보름 동안 여행하는 사람 이하리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부산 광안리에서 행사가 많은 날이에요. 드론쇼도 보고 여름맞이 이런저런 행사를 보러 갈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부산 지역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되었어요. 그래서 광안리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드론쇼부터 이런저런 공연이 다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와, 뭘 하지? 계획이 없어진 계획형 인간은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무도를 보면서 침착하게 네이버 지도를 둘러봤어요. 날도 습하고 비도 온다면 맛있는 거나 먹죠. 일단 해리단길로 향했습니다. 해리단길 최고의 맛집이자 최고의 웨이팅집 나가하마 만개츠를 가보려고요. 토요일에 가보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전 할 일이 없으니까요. 웨이팅 74팀에 대기시간 225분 실화이니까 서울에 갔다 와도 되겠네요. 해리단길에서 225분이나 할 게 없으니까 미술관 다녀오려고요.
해리단길에서 도보 약 30분 거리에 자리하고 있는 고운사진미술관에 걸어갔다 올 겁니다. 입장료는 무료여서 마음 편하게 방문했어요. 제가 방문했던 시기엔 로버트 카파 서거 70주기 전시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로버트 카파는 종군 기자로 큰 역할을 한 사진작가인데요. 스페인 내전, 제2차 세계대전, 베트남전에 생생한 사진을 담아냈어요. 전쟁의 참혹함과 인류의 가득한 사진을 가까이에서 촬영해 그 당시의 슬픔과 참혹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화질이 좋지 않고 흑백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으로 그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지더라고요. 저는 극감정적 인간이라 이런 사진과 글을 보면 굉장히 슬퍼집니다. 울컥울컥 한 걸음 한 걸음 떼며 천천히 사진을 보다 나왔어요. 로버트 카파는 41세의 나이에 베트남에서 지뢰를 밟고 사망했다고 해요. 참으로 젊은 나이에 전쟁의 한복판에서 세상을 떠난 것도 마음 아프더라고요. 오늘 처음 한 로버트 카파라는 작가에 대해 심취해 마음이 울먹울먹하고 있는데 카톡이 끊임없이 울리더라고요. 대기를 걸어놓은 나가마 만개츠 순서가 다가왔다는 알림이었어요. 아니 분명 225분 걸린다면서요. 그래서 30분이나 걸어왔는데 대기가 끝나간다니요. 테이블링은 2번 대기를 미룰 수 있어서 처음에 60분을 미뤄두고 또 알람이 와서 다시 60분을 미뤘어요. 마지막 알림이 울리고 저에게 20분가량 시간이 주어졌는데 미술관에서 해리단길까지는 걸어서 최소 30분이에요. 열심히 걸어가 보았지만 실패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다시 대기를 걸었어요. 첫 대기를 걸었던 시간은 2시 50분. 그 다음 대기건 시간은 4시 50분. 매장으로 오라는 알림은 5시 10분에 받았고요. 매장 내에서 조금 대기하다가 식사는 오후 5시 27분경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와, 이렇게까지 해서 식사를 해야 하나. 전 대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대부분 포기하거나 차선책을 선택하는 편인데 오늘은 할 일도 너무 없고 차선책이 따로 없어서 그냥 기다렸어요. 기다리면서 메뉴를 곰곰이 고민하고 공부해 보았는데요. 무조건 공깃밥을 시켜 먹으래요. 그런데 늦게 방문해서 그런지 공깃밥이 품절이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라멘만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저를 애타게 하고 기다리게 한 라멘의 맛은 맛있네요. 진짜 맛있는 일본의 라멘집만큼이나 맛있었습니다. 조금 감동적일 정도로 맛있는데요. 돼지뼈 베이스의 국물이라 살짝 짜고 느끼했는데 한국인 입맛에 맞게 마늘을 2개 짜 넣었더니 아주 딱 맞더라고요. 취향에 따라 갓김치나 매운 양념을 추가해도 되는데 이건 그냥 안 넣는 게 나았어요. 느끼할 때마다 따로 드세요. 따로 먹는 게 더 맛있었어요. 라멘은 정말이지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대기를 하고 굶어서인지 좀 양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면 추가를 할까 했는데 그때 공깃밥 추가가 가능해졌어요. 제가 1등으로 공깃밥을 시키자마자 매장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우르르 일어나 키오스크로 공깃밥을 시켰습니다. 이곳에서 공깃밥을 시켜야 하는 이유, 이렇게 고기와 파를 한가득 넣어주는데 1,000원밖에 안 합니다. 식사 고객에게 거의 서비스로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먹어도 고깃간이 되어 있어서 맛있고요. 국물에 살짝 담가 먹어도 아주 훌륭합니다. 라멘도 밥도 완벽했어요. 유일한 단점을 꼽자면 여기 환기가 좀 안 돼요. 에어컨과 선풍기가 풀로 틀어져 있어도 좀 덥고요. 전 아주 오래전에 라섹 수술 이후로 눈이 상당히 예민한데 주방에서 토치를 사용하실 때 눈이 미친 듯이 맵더라고요. 그렇지만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더라도 맛있었을 거예요. 대기의 보람이 있었던 한 끼였습니다. 그런데 땡볕에 대기하라고 했으면 전 그냥 포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비 오는 날 한번 도전해보세요. 라멘 먹으면 뭐다, 디저트를 먹어야 된다. 해리단길에는 분위기 좋고 예쁜 카페가 많지만 전 무조건 맛있는 곳을 향합니다. 루디구디는 아기자기 귀엽기도 하지만 맛으로도 유명하더라고요. 저는 국물처럼 여겨지는 라멘 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요. 오늘 디저트 혈중농도 0%라서 얼그레이 레몬 타르트도 시켰어요.
딱 저유로 타르트 품절이더라고요. 럭키버키네요. 아, 비주얼 사랑스럽죠. 몽글몽글한 얼그레이 크림 안에 상큼한 레몬 필링, 그리고 꾸덕꾸덕한 파이지와 진한 초콜릿까지. 아주 맛있는 것들 조합 잘 어우러지게 쌓아두어서 같이 먹어도 맛있고 따로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커피는 산미 없이 고소하고 진한 편이라 디저트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부산에서 먹었던 디저트 중에 1등입니다. 아직 여행 시간이 남아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1등이에요. 아, 단맛 중독자 너무 행복하네요. 지금 시간이 오후 7시경을 향해 갑니다. 동백섬을 한 바퀴 둘러볼까 했는데 자꾸 호우 예비특보 안전 문자가 날라와서 무서워서 집으로 가요. 오늘도 먹기만 했던 하루였네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맛있고 모든 것이 좋아서 이 더위와 습기마저도 행복했네요. 그럼 내일 봐요. 안녕. 밤새 비가 엄청 많이 왔었대요. 그렇지만 저는 한 방울도 보지 못했고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렇게 촉촉하게 거리가 젖어 있어요. 아직도 호우 예비특보라며 주의하라고 또 문자가 왔어요. 비가 오지 않는 틈을 타 호다닥 해운대를 여행해 볼게요. 빵을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돼서 빵 먹으러 갑니다. 숙소 바로 옆에 부산 빵지술래 맛집이 있더라고요. 이름부터가 너무 귀여운 빵빵빵. 저는 낮 12시 조금 전에 방문했는데 끊임없이 주민들이 방문하셨어요. 빵을 아주 한가득 구매해서 가시는 걸 보고 아, 제대로 찾아왔군 하면서 무척 기뻤죠. 전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메뉴를 보고 미리 결정해 두었던 대파 푸가스를 구매하기로 했어요. 센스있게 잘라서 담아주셔서 바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대파 푸가스는 쫄깃한 빵 안에 매콤한 대파와 고추가 들어있어서 식사용으로도 좋지만 맥주 안주로도 추천하는 메뉴라고 해요. 예상보다 더 알싸하게 매콤해서 한국인 입맛에 딱이었어요. 저는 늘 외출하기 전에 텀블러에 아메리카노를 담아오는 사람이라 빵과 커피를 함께 즐기며 오늘의 일정을 나섭니다. 바쁘다 바빠 백수의 여행이기 때문에 어디 머물러서 앉아 먹을 시간이 없어요. 동백섬으로 이동하면서 빵과 커피를 즐겼습니다. 이런 뷰를 보면서 먹는 빵과 커피라면 뭔들 맛이 없겠나요? 근데 진짜 맛있는 빵이었어요. 빵순이분들 달려가십시오. 어제 밤새 비가 와 아침까지 촉촉해 걷기 딱 좋은 날씨였어요. 동백섬은 한 바퀴 산책 코스가 엄청 잘 되어 있어요. 이런 날 다녀오기 아주 좋죠. 날은 선선하지만 많이 습하고 아주 조금 덥긴 하더라고요. 누리하우스에 에어컨을 잠시 쐬러 갔는데 에어컨이 나오지 않아 실망하고 나왔어요. 오늘 선선해서 에어컨 안 켜나봐요. 다시 산책길을 둘러볼게요.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동일한 것 같은데 중간중간 뷰를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와서 되게 속이 탁 트입니다. 저기 멀리 광안대교까지 보이더라고요. 언제 시간 날 때 밤에 야경 보러 한번 더 와야겠어요. 동백섬을 지나 흐리고 흐린 해운대 해수욕장을 지나 심심해서 대림맨션에 들렀어요. 여기 실제 주민들도 살고 계시지만 젊은 예술가나 도정정신 강한 브랜드들이 쇼룸으로 입점되어 있잖아요. 슬금슬금 구경하려고 했는데 일요일이어서 그런가 현관문을 완전히 오픈한 가정집도 있고 뭔가 기대했던 브랜드 숍들도 전부 문이 닫혀 있어서 뻘쭘뻘쭘해하면서 돌아왔어요. 대림맨션의 대맛집 플리건 타르트는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이런 멘트가 쓰여 있었어요. 도보 약 6분 거리 시니커피 컴퍼니에서 타르트를 맛볼 수 있다고. 저 안 그래도 단 게 너무너무 땡겨서 블랙어 커피 가서 해수형 커피 한 잔 마실까 고민하던 중 새로운 카페를 가보자 싶어 시니커피 컴퍼니에 가보려고요. 해운대 메인 거리에 이렇게 큰 카페라니.
게다가 이렇게 큰 공간을 로스터로 활용하고 있다니. 커피에 진심인 카페인이 틀림없다 생각했어요. 뭘 시킬까 고민하다가 베스트라고 쓰여 있었던 카페 라떼 주문. 커피값은 메인길에 있는 카페답게 좀 비싸죠? 맛만 있다면 전 금액 따윈 개의치 않습니다. 첫 맛을 딱 보았는데 맛은 있는데 생각보다 싱거웠어요. 커피 자체의 풍미는 좋았는데 뭔가 우유보다 물이 많이 들어간 기분? 아주 조금 아쉬웠습니다. 라떼보다는 아메리카노가 더 맛있지 않을까 싶네요. 에어컨이 몹시도 강한 매장이어서 더위에 지치실 때 들어오세요. 그나저나 저 훌리건 타르트 먹으러 와서 라떼만 먹고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제 심심해서 고은사진미술관에 다녀왔잖아요. 그때 너무 좋아서 오늘은 또 다른 사진미술관을 찾아가 보려고요. 고은사진미술관의 이웃과도 같은 랄프 깁슨 사진미술관. 여기는 무료 입장 아닌 3,000원의 입장료가 있는데요. 지하부터 지상 2층까지 전시가 잘 되어 있어서 입장료는 아깝지 않았어요. 지금은 레지용 도네르전이 전시되고 있었어요. 사실 이 전시보다는 지하의 랄프 깁슨 전시가 훨씬 더 인상있고 재밌었습니다. 작품 수가 많진 않지만 입장료 이상의 감동은 분명 받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지하의 랄프 깁슨 전시를 보면서 또 한 번 라이카 카메라에 대한 열의를 불태웠습니다. 딱히 무력은 없는 사람이라 언젠가 라이카를 사야겠다라는 다짐이나 목표 같은 건 없으나 언젠간 한번 사용해보고 싶은 카메라긴 해요. 라이카로 찍으면 제 영상이 좀 더 유려해지려나요? 확신도 없고 여윳돈도 없으니 그냥 소니로 부지런하게나 찍을게요. 결론이 이상하지만 뜻깊었던 시간이었어요. 시간 애매하게 남으신 분들, 날씨에 쫓기신 분들, 사진에 관심 많으신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랄프 깁슨 사진미술관 바로 옆에 해운대 시장이 자리해요. 이곳에서 가장 대기 많고 유명한 맛집, 바로 상고기내에서 떡볶이를 포장해 갈 거예요. 기본 떡볶이와 김말이 오징어 튀김 각 한 개씩, 그리고 밥이 먹고 싶어서 김밥을 주문했습니다. 오늘도 분식 한 끼에 10,000원을 태우고 있어요. 떡볶이는 테이크아웃 용기에 담아주시고 튀김은 상자에 고르면 바삭하게 한 번 더 튀겨주세요. 김밥은 포장되어 있던 걸 내어주셨어요. 숙소까지 걸어가는데 약 20분가량 걸리는데 많이 식지 않을 정도로 튀김과 떡볶이가 뜨끈뜨끈하더라고요. 식어도 괜찮아요. 전 전자레인지 보유 숙소 입주자니까요. 짜란 이렇게 차렸고요. 먹어보겠습니다. 오, 상고기네 떡볶이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완전 찐득찐득하면서도 맵고 달콤한 양념에 쫄깃한 쌀떡볶이, 그리고 부산답게 어묵까지도 맛있었어요. 떡볶이도 맛있지만 튀김이나 김밥 찍어 먹어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찐 맛돌이는 오징어 튀김이었어요. 아니 이렇게 바삭할 수가, 이렇게 쫄깃할 수가. 김말이는 소소했고 오징어 튀김이 미쳤더라고요. 개인적인 입맛으로는 저번에 먹었던 다리집보다 더 맛있었어요. 가격도 개당 1,000원이면 상고기내가 압승이죠. 의외로 김밥도 괜찮았어요. 3,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과 심플한 구성이었는데 짭조름한 우엉의 맛과 식감이 김밥에 자꾸 손이 가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이 구성 아주 훌륭하고 만족했습니다. 다음에 또 먹을 의향 100%고요. 다음에는 김말이 말고 오징어 튀김으로만 시킬 거예요. 상고기네 찐 맛집이네요. 숙소로 돌아오니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해요. 내일도 날씨의 운이 조금은 따랐으면 좋겠어요. 더 바쁠 평일의 여행을 기다려주세요. 안녕. 여행을 오래 하다 보면 가장 먹고 싶은 건 집밥도 아니고 국밥도 아니고 바로 채소예요. 호텔 조식을 매일 먹지 않는 이상 먹는 채소라곤 국밥에 나온 김치밖에 없거든요. 고기보다 채소를 사랑하는 저는 채소 왕창 먹으러 갑니다. 해리단길 갈 때마다 늘 사람 많아서 눈여겨봤던 브런치집 갈 거예요. 역시나 사람이 많았지만 저 하나 앉을 자리는 있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채소 가득가득 먹고 싶어서 오븐 샌드위치를 시켰고요. 아침이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주문했습니다. 혼자 먹는 브런치 치고는 가격대가 좀 있지만 수많은 후기를 검색하고 왔기 때문에 이 메뉴의 구성과 맛, 양을 파악하고 있어서 괜찮아요. 딱 제가 원하던 채소 파티니까요. 따란 이렇게 나왔어요. 와, 너무나 원하던 채소 파티. 오픈 샌드위치는 유기농 먹물번에 아보카도, 저염 베이컨, 스위스 치즈, 루꼴라, 각종 채소와 치폴레 소스가 들어간대요. 감자튀김 혹은 샐러드 중 선택 가능한데 전 당연히 샐러드. 샐러드는 치즈 크랜베리가 곁들여져 있고 발사믹 소스가 베이스인 것 같더라고요. 샌드위치나 샐러드 모두 채소가 신선 아삭해서 좋았어요. 각 재료의 구성, 조합, 소스의 어울림 모두 좋았고요. 재료가 무척이나 신선해서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제가 그리워하던 날것의 맛이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게다가 커피도 진하니 되게 맛있더라고요. 비싸지만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부산 여행 중 식사였어요. 든든하고 건강하게 채웠으니 오늘 하루를 시작해볼게요. 해운대에 여행 와서 계속 날씨 눈치를 봤어요. 비가 주룩주룩 오진 않았지만 쨍하고 맑은 날이 없어서 언제 좀 맑으려나 기다렸어요. 바로 해변 열차 탑승 위해서요. 오늘도 그리 맑은 날은 아니지만 내일 서울로 가야 하니 일단 갑니다. 미포 정거장으로 향하는데 돌아가더라도 해운대 해수욕장을 지날 거예요. 질리도록 바다를 보고 가는 게 이번 부산 여행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봐도 안 질리네요. 보름이 꽤 긴 기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서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는 더 길게 게으르게 계획해봐야겠어요. 미포에서 가보고 싶었던 디저트 가게가 있습니다. 유기농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영원 아이스크림바. 골목에 자리하고 작은 규모인데 뭔가 찐 맛집 분위기가 폴폴 풍겨요. 제 앞에 손님께서 상큼한 맛을 모두 쓸어 가셔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맛은 딱 4가지밖에 없었어요. 고민하다가 아이스크림의 근본인 초콜릿과 상큼하게 마무리를 하기 위해 패션 후르츠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습하고 날도 더워서 금방 녹을 것 같아 텀블러에 포장했어요. 와, 진짜 아이스크림 텀블러 포장은 최고예요. 먹다가 좀 춥다 싶으면 뚜껑 닫아서 잠시 보관해도 되니까요. 옴뇸뇸 먹으면서 바다 쪽으로 향하는데 해운대 해수욕장 끝이 여기군요. 텀블러에 담은 아이스크림을 다시 옴뇸뇸 먹으면서 바다 구경하고 해변 열차 타러 갑니다. 해변열차 정거장은 3곳이에요. 미포, 청사포, 송정. 미포에서 청사포까지 가나 송정까지 가나 금액은 동일해요. 원래 계획은 미포에서 탑승해 청사포에서 내리려고 했는데 날도 나쁘지 않아 송정까지 간 다음에 걸어서 청사포로 오려고요. 해변열차 길 바로 옆으로 인도가 쭉 자리하고 있어서 걷기 무척 좋아요. 해변열차 성인 1인 편도 가격은 7,000원. 송정까지는 약 30분 정도 걸려요. 배차 간격은 약 30분이어서 시간 잘못 맞춰가면 좀 대기해야 합니다. 해변열차는 지정 좌석이 아니어서 바다 바로 앞 창문에 앉고 싶다면 차라리 일찍 가서 대기를 한 후 원하는 좌석에 앉는 것이 나아요. 탑승하는 모든 인원이 앉을 만큼 좌석이 여유롭지 않고 일부 승객은 서서 가야 해서 30분 동안 다리가 아플 수 있거든요. 저는 약 15분 정도 대기했는데 월요일 오후 시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아서 원하는 창문 바로 앞 좌석에 여유롭게 앉을 수 있었어요. 해변열차는 되게 재밌을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좀 별거 없었습니다. 바다 바로 위를 달리거나 바로 옆을 달리는 것도 아니고
숲을 지나가고 터널도 지나가고 그래서 뷰가 막 어마어마하지는 않더라고요. 딱딱하지만 쉴 수 있었던 좌석과 시원한 에어컨. 적당히 따뜻한 햇볕 덕분에 저는 꾸벅꾸벅 졸음이었어요. 그렇지만 잘 이겨내고 송정에 도착했습니다. 부산에 오면 한 번은 타볼 만한데 두 번은 굳이 안 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송정 정거장 도착. 송정 해수욕장은 해운대나 광안리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네요. 한편에는 서핑하는 인파가 몰려있고 그 외에는 되게 조용하고 한적해서 마음에 들었어요. 아까 브런치 먹으면서 커피를 마시긴 했지만 이제부터 1시간 이상 걸어야 하고 너무 더워서 커피 한 잔 더 사 먹을게요. 저의 오아시스 컴포즈 커피를 찾아서 테이크아웃 요청드렸어요. 오, 여기 뷰 미쳤네요. 바다와 뷰의 조합이라니. 찰랑찰랑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바닷가 산책에 나섰습니다. 송정에서 청사포까지 걸어서 30분가량 걸릴 거라고 하셨는데 40분 가까이 걸었던 것 같아요. 조용조용해서 좋긴 했는데 좀 힘드네요. 체력 좋으신 분들과 날씨운 맞으신 분들께만 추천드릴게요. 오늘 해 쨍했다면 전 이런 일정을 소화하진 않았을 거예요. 커피 테이크아웃 하길 너무너무 잘했네요. 꼭 물 챙겨서 걸으세요. 청사포 정거장은 최근 바다와 컬러풀한 해변 열차가 지나가는 뷰로 유명하잖아요. 뭔가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 힐링힐링 열차가 지나가는 풍경을 기대했는데 와, 여기 혼돈의 대난장판이었어요. 사진의 진심인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여 대로변에 뛰어들어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대형 버스가 지나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 외국인들도 많았어요. 보기만 해도 심장이 쫄깃해지고 너무 정신없어서 포토 스팟이고 나발이고 사진과 영상을 포기하고 전 빠르게 돌아설게요. 일몰이 예쁘다고 해서 해질 무렵 즈음에 방문했는데 오늘 날도 흐려서 일몰도 보이지 않고 사람만 가득이었거든요. 송정에서 청사포로 오는 길보다 청사포에서 미포까지 가는 길이 더 예뻤어요. 바다와 해변 열차가 함께 오가는 모습을 담을 수 있었거든요. 예쁘긴 하지만 힘들긴 힘드네요. 해는 없어도 여름의 습기는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저녁은 시원한 밀면을 먹어야겠어요. 예전부터 진짜 궁금했던 해운대 가야 밀면. 위치가 애매해서 늘 체크만 해두었다가 이번에 미포까지 온 김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면서 살짝 후회했어요. 지도에서 보이는 것보다 미포 정류장에서 멀더라고요. 내일은 서울로 올라가야 해서 오늘이 부산에서의 마지막 날이니 마지막 체력을 긁어 모아 걷고 또 걸었어요. 드디어 도착. 저는 밀면을 주문했어요. 온육수와 물은 셀프. 냉큼 가서 온육수를 떠왔어요. 그런데 여기 온육수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되게 신기한 맛이에요. 온갖 모를 신맛이 가미되어 있는데 되게 특이했어요. 곧이어 나온 밀면. 부산에서는 면에 가위 대는 게 불법이라는 댓글을 보고 자르지 않고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반으로 자르지 않아서 잘 풀어지지 않았지만 온 마음으로 휘저었더니 육수와 한 몸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전 글러 먹었어요. 도저히 자르지 않고서는 면을 호로록 흡입할 수가 없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 그냥 잘라 먹을게요. 더 성장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온육수에서 느꼈던 신맛이 이 밀면의 차가운 육수에서도 났어요. 오, 이거 살짝 호불호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뭐 맛은 나름 있었지만 9,000원만큼의 감동은 아니었어요. 역시 제 취향은 국제밀면 쪽에 더 가깝네요.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원래 계획은 동백섬에서 야경까지 찍는 거였는데
종아리도 너무 아프고 허리도 끊어질 것 같아 이만 돌아설게요. 뭐 동백섬에서의 야경은 또 언제 찍을 날이 있겠죠. 사실 숙소 창문에서도 이런 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포기는 쉬었어요. 내일을 위해 오늘도 무도무에서 조금 일찍 쉴게요. 부산에서의 마지막 날. 원래 계획은 기장까지 가서 용궁사와 아난티 주변을 둘러보는 거였어요. 어제 송정까지 간 김에 보고 왔으면 좋았겠지만 너무 빡빡하게 일정을 잡으면 바다 주변을 걷기 어려울 것 같아 오늘로 일정을 나누어 놨는데 이렇게나 비가 와서 기장 가는 건 망했네요. 어딜 다닐 수도 없을 것 같아서 국밥 한 그릇 먹고 서울로 올라가려고요. 외관을 찍을 수 없을 정도로 비가 많이 와요. 예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수변 최고 돼지국밥 해운대점을 방문했어요. 테이블 몇 개 없고 좀 작은 편이었는데 입구에 테이블링이 있는 걸 보아선 대기가 많은 곳인가 봐요. 비 오는 날에 바다 옆에서 돼지국밥이라니 이것이 혼여행의 낭만이겠죠. 너무나 감사하게도 국밥은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내장국으로 주문했는데 잡내가 1도 없이 구수하고 진했고요. 내장과 고기도 질기지 않고 야들야들하니 너무 맛있더라고요. 마지막 국밥까지도 완벽하게 맛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쏟아지는 비를 뚫고 부산역에 도착. 저는 이제 서울로 돌아가요. 오랜만에 장기여행이었는데 생각보다 보름이란 기간이 너무 짧았어요. 부산의 반의 반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떠나지만 참으로 행복하고 맛있고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엔 더 긴 시간 계획해 가보지 못한 곳도 여행하고 싶네요. 길고 긴 부산 장기여행 영상 보아주셔서 감사해요. 내일 칼퇴로운 하루만 되세요. 안녕!